자, 축척 변경 보시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에 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나중에 지적위원회하고 축척 변경위원회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일단 축척 변경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은 일정한 지역이다 그랬죠.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축척 변경한다 그랬죠.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있겠죠.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얻은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관할 시도지사 있나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원칙은 축척 변경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 절차로서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축척 변경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고, 관할 시도지사. 누가 사업을 시행해요 지금? 소유자 신청을 어디 가서 해요? 지적 소관청이 축척 변경 사업을 시행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하려면 상급기관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해요. 승인 받으면 사업 시행하라고 승인 받았죠? 시행하게 되면 시행 공고를 해야 돼요. 날짜를 좀 이따 보시고, 축척 변경 일정한 요 지역을 축척 변경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시행 공고를 한다고, 뭐 20일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그럼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축척 변경 사업 시행 기간에 토지 소유자가 있겠나요?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토지 소유자 점유자에게 의무가 축척 변경 청량을 하기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는 이유는 축척 변경할 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겠죠? 현재 점유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대로 말뚝을 박으라고. 그럼 축척 변경 사업하려면 청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축척 변경 청량을 해요. 청량할 때는 사전에 시행 공고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했죠.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 청량해요. 청량하게 되면 면적의 정감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지금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축척에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키워서 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소축척이 있다. 만약에 1200분의 1 시행 중이다. 지금 축척이 이걸 얼마로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들게 되면 500분의 1로 키워서 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면적의 정감이 있다 없다? 축척 변경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의 정감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면적의 정감이 있다고 하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겠죠.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돈을 받아가야 되죠. 청산 과정 때문에 축척 변경 청량해서 면적의 정감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이 100번지부터 쭉 지번이 있으면 축척 변경 청량을 해서 대축척으로 키워보니까 100번지 토지가 면적이 늘어날 수 있나 없나요? 종전에 면적이 100번지는 90제곱이었는데 95로 늘어날 수 있죠.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면적의 정감을 기록하는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요. 100번지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요. 결국은 면적의 정감을 가지고 지번별 조서 작성한 다음에 청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납부하십시오, 면적이 줄어든 만큼 받아가십시오 하겠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금액은 요거 함정이 기본 조사는 누가 하는가? 지적소관청에서 기본 조사를 해요. 조사한 내용을 여기 위원회에 있나요 없나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제곱미터 금액 조사는 소관청이 관할 지역 내 축척변경 사업 시행 지역 안에 면적, 제곱미터 면적을 조사하여 누구한테 넘기면, 축척변경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제곱미터 결정을 결정해요. 소관청이 결정한다면 안 돼요. 소관청은 기본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지번별 조서에다가 정감을 표시했죠. 제곱미터 금액을 정했죠. 그러면 늘어난 만큼 뭐요? 제곱미터 금액
정했죠?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줄어든 만큼 제곱미터 한 금액을 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요 돈을 내십시오. 받아가 수령해 가십시오. 통지해야 되겠죠? 청산금 조서를 만들어요. 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얼마 안 크면, 아니면 토지 소유자 전원이 우리 청산하지 맙시다 라고 합의해서 서면 제출하면 청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축적 변경에서 가장 핵심은 청산입니다. 조서를 만들면 통지해야 되겠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납부하십시오 통지하고, 줄어든 사람은 수령해 가십시오 통지한다고. 통지받고 보니까 나는 땅이 줄었는데 받아갈 돈이 적을 수 있다 없나요? 있죠. 이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청산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고 언제까지 수령할 것인가 기한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 신청 받고 조정한 다음에, 그러면 청산금이 총 들어온 돈이 1억이야. 늘어난 사람이 받은 돈이 1억이야. 면적이 줄어서 수령해 간 돈이 1억 1천이야. 그러면 돈이 부족하겠네. 1천만 원. 1천만 원인데 돈을 내주고 보니까 9천만 원만 내주고 1천만 원 남을 수 있죠. 이건 누가 부담하고 누구 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사업 시행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축적 변경 사업 시행하지만 지적 소관청은 시군 구청장이죠. 구청장은 자치구도 있고 비자치구도 있죠. 그러면 수입을 정리하고 회계 정리하는 것은 독립 회계가 가능한 사람만 수입을 잡고 부담하겠네. 여기는 소관청이 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남으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한다. 지적소관청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청산금이 다 지급되었죠. 지급되면 청산 축적 변경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확정 공고를 해요. 그럼 앞에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예외가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안에서는 확정 공고하게 되면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 이동의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동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확정 공고 일에. 여기에 전체적인 축적 변경 사업인데 여기에 몇 번에 몇 동의가 필요한가, 시행 공고는 며칠인가,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인가, 그 다음에 청산금 공고는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신청 얼마 이내에 할 것인가, 통지는 며칠 할 것인가, 여기에 다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숫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절차만 쭉 흐름 보시고, 축적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다? 청산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 마지막에 토지 이동이 되는 시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 공고 연료예요. 목차 잡아서 한번 봅시다. 거기 102페이지에 축적 변경 절차에서 1.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있죠. 1.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소유자 몇 번이면요? 3분의 2 동의. 3분의 2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렇게 어쨌든 뭐 연상을 해서 토지 소유자는 좀 이따가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 소유자를 해야 한다. 그건 2분의 1 하고, 축적 변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 동의는 2분의 1이 아니고 뭐요? 3분의 2 이상 동의. 그 다음에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은 예외입니다.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축적 변경할 수 있는 것.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은 일정한 지역이다 그랬죠. 일정한 지역인데 지금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건 1필지죠. 지금 합병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200분의 1, 여기는 600분의 1이야.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요만큼 축적 변경할 때는 뭐 없이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 및 승인 없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고,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사업을 하고 보니까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사업을 하고 보니까 시행 지역 안에 있는데 요만큼이 사업이 되고 요만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됐다고. 그럼 이건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지적 확정 청량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 만들겠죠. 요건 500분의 1로 바뀌었죠.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요만큼을 남겨둔 게 그러니까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요만큼을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이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일정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 없이 의결이나 승인 없이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지문에 모의고사 오시면 간혹 나와요. 실제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지문을 만들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주어지면 뭐 없이 축적 변경에는 위원회 의결 및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시면 돼. 예외입니다. 그 다음 밑에 축적 변경 승인. 축적 변경 승인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이 승인하죠. 최근 시험에 축적 변경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축적 변경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 축적 변경 사업의 승인은 위원회 소관사항이요. 시도지사 업무요.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의 승인이기 때문에 승인 보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 제출하시고 둘째 줄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이번에 승인 신청받은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은 축적 변경 사유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소관청에 통보한다. 당연히 승인을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니까 지적소관청이 승인 신청하면 신청받은 사람이 통보해서 사업 시행하십시오라고 통보한다고. 그러면 승인 받게 되면 시행 공고한다 그랬죠? 시행 공고할 때 시행 동그라미 며칠? 20일 이상. 20일 동그라미. 시군구 리동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대. 그 다음에 시행 공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무를 준다 그랬죠? 4번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점 표시 의무에서 축적 변경 사업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동안 경계점 괄호 세자요.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설치해야 한대. 그럼 경계점 표지를 말뚝을 박은 이유는 현재 조명하고는 현재 상태 말뚝 박아 놓으면 그걸 기출해서 축적 변경 청량하겠다 그 말이네. 밑에 보니까 축적 변경 청량 및 토지 표시 결정 있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시 경계 표시를 기준으로 축적 변경을 청량을 통하여 축적 변경 시행 기간에 각 필집을 뭐는 정한다. 소재는 동네 이름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소재는 빼고 집은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해야 한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공부하실게요.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집은 어떻게 부여해요? 기억납니까 이거? 지행축이라고 기억나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번 부여하는 방식을 앞에 지번할 때 배우셨다고. 그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거 다시 합쳐서 한 개로 다시 정리할 테니까 일단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도 지번을 바꾼다 안 바꾼다? 지번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번을 고쳐서 다시 정한다고. 소재는 동네 무구동이 바뀌는 건 아니죠. 소재는 빼고. 그 다음에 면적 결정은 나중에 2번은 나중에 하시고 지번별 조수 만드는 이유가 면적에 점검이 있을 수 있다. 대축적을 하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청량을 완료한 때 시행 공고할 현재 지적 공부상 면적과 청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누가 만든다고? 지적소관청이. 7번은 보충인데 지적공부 정리 정지에서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의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청량은 일단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뭘 할 거요? 축적 변경 안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조금 해봐야 다시 사업 시행해서 싹 다 고칠 거니까 일단 지적 공부 정리하지 말고 경계보건청량도 하지 말고 경계가 대축적으로 다시 하게 되면 경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축적 변경 청량을 실시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행지역 안에서는 지적 공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계보건 청량은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넘기시고. 8번의 청산 절차 별표. 축적 변경을 물으면 청산을 꼭 물어요. 청산금은 축적 변경 청량 결과 종전 면적하고 청량 후의 면적에 정감이 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는 거겠죠. 환산하여. 청산금의 산정은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한 청량을 한 결과 청량 전에 비하여 면적에 정감이 있는 때에는 정감 면적에 대해 청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청산하지 않는다. 면적의 정감이 허용 범위 이내이다. 그러면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땅값이 한 평당 1억 원인 동네 같으면 한 평이어도 청산해야 하네요. 둘째 줄 다만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제외다. 그 말은 면적 정감이 허용 범위 이내이어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청산해야 한다. 니에는 소유자 전원입니다. 몇 번이 몇이 아니고 전원이 청산하지 맙시다라고 합의하여 서면 제출했다면 전원 합의이면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려면 제곱미터당 금액은 결정해야 되겠네. 2번 면적 점검에 대하여 청산을 하고자 할 때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을 정하죠. 이 경우 누구는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지간의 토지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는 누가 하고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누구한테 넘기면 위원회에 제출하면 누가 결정한다고. 위 기억처럼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서 제곱미터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 금액은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조사만 소관청에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의결 거쳐서 제곱미터 금액을 정한다.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해요? 늘어난 만큼 제곱미터 곱하기 해서 납부하십시오라 결정할 거고 줄어든 만큼 제곱미터 금액 곱해서 제곱미터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청산금이 결정되면 공고해야 되겠죠? 청산금 공고 및 열람에서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 며칠 이상요?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금을 결정됐으니까 이제 납부하십시오. 수령하십시오. 통지하겠죠? 며칠? 20일.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나오는 것이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일로부터 하지 마시고 납부 고지 받은 날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고지 일로부터 하지 마시고 고지한 날하고 받은 날이 같아야 달라요. 납부 고지한 날하고 받은 날하고 같아요? 다르죠? 이게 받은 날 이게 중요하다 합니다. 납부 고지 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죠? 나빠요 그렇게 암기해. 뭐 할 수 없어요? 옛날에 3개월이었다가 6개월로 바뀌었다고. 나빠쌈 아니고 나빠요.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 면적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옆에 페이지.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있죠? 통지받고 보니까 너무 적다 너무 많다 불만이 있을 수 있네. 그래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 괄호 얼마 1월 이내에 당연히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축적변경위원회는 1월 괄호 이내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소관청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절차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가서 한다고? 이의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 넘겨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서 통지 날라오겠죠. 그러면 소관청이 누구 이의 신청인에게 다시 알린다 그 말입니다. 이의 신청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산금 차익의 처리는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요.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서 돈을 받고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누구? 둘째 줄에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하면 넷째 줄, 다섯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적소관청 하면 안 돼요. 워낙 착시 현상이 잘 틀리고 나온다. 그게 지적소관청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축적변경 확정 공고 있죠. 청산금 납부가 들어갔고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확정 공고에서 2번 토지 이동의 시기 밑줄 토지 이동이 된 것을 보는 것은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확정 공고일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를 했다면 등기 촉탁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적 변경 사업을 시행해서 소재는 빼고 지번부터 정리했겠죠? 했다면 밑에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한다 그죠? 지적 공부 소관청은 확정 공고된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다. 밑에 등기 촉탁해야 하네요. 뭐가 바뀌니까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바뀌니까 등기부터 고쳐라 그죠? 등기 촉탁해야 한대. 넘기시고 축적 변경이 쭉 표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숫자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3분의 2, 20일, 30일 이런 있죠. 저 전체 흐름은 사전에 시행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세 가지 시행공고에서 축적 변경 청량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라고요?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 청산 절차요. 그 다음 마지막에 토지 이동이 되는 시기는 확정 공고일에 이동이 된 것을 본다. 옆에 축적변경위원회 있죠. 위원회는 나중에 정리해서 같이 할 건데 일단 밑에 이번에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이 있나요? 기능. 축적변경위원회 기능은 축적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한 다음에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뭐는 아니라고요? 축적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 축적변경 사업 시행에 관한 승인 있죠. 승인 X입니다. 승인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지사장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여기 의결 거친다 그랬죠.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의결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은 누가 해요? 조사는 누가 하고? 소관청이 조사하고 결정은 누가 하고? 축적변경위원회. 청산금 산정도 누가 하고? 축적변경위원회.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회의 소집은 거기 숫자가 2번은 보세요. 2번은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아요. 회의를 연다, 제적 과반수 출석. 의결한다, 출석 과반수 똑같죠? 밑에 3번 양과로 3번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 등을 회의 며칠 전? 여기는 5일 전이죠.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있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때 거긴 7일이고 여기는 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지적위원회하고 축적변경위원회 회의 소집은 다 5일이야. 5일. 넘기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 및 특례는 앞에서 했죠.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토지 소유자가 1번 토지 소유자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 공공사업 밑줄 해보세요.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지목이 뭐예요? 학교 길물이죠. 학교 길물에 해당하는 학교가 뭐 학교 용지 있죠. 길이 도로 철도 용지 있죠. 뒤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 용지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를 대위하여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인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 신청하는데 학교 길물인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토지 지목으로 될 토지이면 누가 대위하여 시행자가 대위하여 토지 이동 신청인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옆에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 장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 취득 주체가 기인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누가 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 장이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3번 책 가시고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대위 이건 앞에 합병 신청 의무할 때 나왔죠. 공동주택 부지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관리인 둘째 관리인이 신청하는데 괄호에 다만 관리인이 없으면 누가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건설회사 있겠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합병 신청할 때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죠. 그것도 누가 대위한다고 관리인이 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은 민법 404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해야 할 신청을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그 말이고 3번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사항만 체크하시면 되죠. 사업시행자에게 이동 신청권이 없고 지금 밑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 등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동 신청권이 없고 누구에게만 사업시행자만 이동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보세요. 밑에 3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동 신청 특례 있죠. 둘째 줄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X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이 쭉 1번부터 쭉 남아있죠. 그만큼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공토는 묶는 것이고 신청자는 누가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정점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낙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뭐로 한다고 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말이죠. 지목이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답 있겠죠. 도로도 있겠죠. 있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뭐로 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반듯하게 도로도 만들고 필지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 등이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 여러 명이 있겠죠.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만 토지 이동 신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하려면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관할청에 가서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사업 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신고 들어온다고 신고가 세 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착수 신고 들어오고 착수할 때 신고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변경 신고도 해야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착수한 날부터 며칠인가 변경한 날부터 며칠인가 완료된 며칠인가 뭐 10월 6일 가시는데 여기 공사 착수하겠다고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와서 착수 신고할 때 두 가지를 가져와요. 인가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겠네. 사업 인가서 가져와야 되겠죠. 인가서 가져오고 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사업 계획도가 중요해요. 사업 계획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불규칙한 토지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도면 그려오라고.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할 거 아니야?
공사가 완료되면 자 관련 단어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 등 하게 되면 어떤 청량해요?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청량해요? 지적 확정 청량을 한다 그 말이죠. 확정 청량을 하는 지역에는 뭘 만들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죠. 여기 축척은 얼마입니까? 500분의 1이죠. 여기 안에서 면적 계산은 뭘로 해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이제 관련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낙후된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죠? 끝나면 어떤 청량해요? 확정 청량하겠죠? 확정 청량은 축척이 500분의 1이야. 대축척이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착수 신고, 변경 신고할 때 가져온 계획도가 있나요, 없나요? 계획도대로 완성되겠다라고 그림 그려왔죠?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확정 청량해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착수 신고나 공사를 변경했으면 변경 신고할 때 다시 그림을 다시 고쳐왔겠죠? 착수 신고나 변경 신고 시에 제출한 뭐하고 사업 계획도 하고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어떤 청량해 보니까 현황 청량해 보니까 경계가 다를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원래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사업 계획을 그려왔는데 공사가 이제 끝났죠. 끝나서 그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하는 어떤 청량을 해보니까 확정 청량 해보니까 이게 정밀도가 더 높잖아요 지금. 다르면 뭐가 기준? 공사가 완료된 최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완료된 현황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그런 사업 계획도하고 지금 다르죠? 다르면 다르다는 내용은 누구한테 통지를 해주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주라고. 사업 계획도가 기준 아닙니다. 완료된 다음에 청량하게 되면 이게 정밀도 높으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기준인데 사업 시행자가 착수 신고할 때나 변경 신고할 때 가져온 뭐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 계획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한 확정 청량하고 다르면 이게 기준인데 완료된 현황 기준인데 다르면 다르다고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해야 돼. 요 사업 계획도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하겠죠. 시행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와서 지분 좀 부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와서 지분 좀 매겨달라고 신청하면 이때 지분 부여할 때는 아직 완료되기 전이죠. 뭐 가지고 매겨요?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분을 부여해.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청량하겠죠. 그러면 사업 계획도 하고 완료된 현황이 다르면 그때 기준은 뭐이고 완료된 현황이 기준인데 다르면 다른 내용은 누구한테 통지하고 시행에 통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분 부여 신청하면 아직 청량하기 전이죠. 뭐밖에 없어요. 사업 계획도밖에 없죠.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분 부여인데 여기에 가로채기 문제 나왔고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보세요.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청량했어요? 지적 확정 청량했죠. 이때 도시개발 사업도 특수 이동인데 토지 표지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바뀌면 어떤 청량하고 확정 청량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되는 시기는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동이 효력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동의 시기는 등록한 때가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때, 사업이 완료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외죠. 그 몇 개 사업계획도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 건가? 지분 부여할 때.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청량하는 사업 지적 확정 청량하고 다르면 사업계획도 다른 내용은 소위에 통지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이 되는 시기는 토지 이동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 뭐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가 완료된 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세요. 거기 밑에 사업 신고 있죠. 신고 사업 시행자는 미출하시고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착수가 된 날부터 며칠 15일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날부터 얼마 15일 완료되면 완료된 때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2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가 안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권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는 이동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2번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낸 토지 소유자. 착수 신고가 되고 변경 신고가 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 찾아가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토지 이동을 원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동 신청권이 없으니까 이동 신청권이 있는 시행자에게 이동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이동 신청받은 사업 시행자는 따져봐야 되겠죠. 이동 신청하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가 판단해보고, 지장이 있으면 이동 신청 안 해도 되고, 지장이 없으면 누가 신청한다고?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관청에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착수 완료 신고시 첨부 서류 보니까 1번 착수 변경 신고서에는 두 가지만 밑줄하시면 돼. 사업 인가사하고 사업 계획도 들어가야죠. 지번별 조서도 당연히 그래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완료 신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에는 뭘 첨부하라고? 1번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하고 종전 토지 지번별 조서가 다를 수 있나 없나요? 확정 청량하게 되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완료 신고서에 첨부해야 되고, 환지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때는 환지 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환지는 어디서 배웁니까?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그래서 3번 체크해 보시고,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이 뭐를 수반한다?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뭐가 수반될 때만? 환지가 수반되는 공사했다면 어차피 완료 신고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환지 수반하는 때는 환지 될 부분을 다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뭐만 하면, 완료 신고만 하면 이동 신청에 대신하겠다. 그러면 뒤에 둘째 줄 완료 신고서에는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한다. 뭐가 수반될 때만 가름한다고요? 환지 수반하는 토지 개발 사업일 때만 완료 신고하게 되면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 제한상 6번 체크해 보시고, 토지 이동 시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완료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은 쟁점이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이동 신청할 수 있다면 안 되고,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청권은 주죠. 착수 신고나 변경 신고할 때 가져갈 서류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업 인가사하고 사업 계획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지금 경계가 빠졌죠. 지금 확정 청량을 실시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확정 청량을 실시한 토지 경계하고 사업 계획도가 다르면 뭐가 기준인데,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기준인데 다르면 통지하라 그런 말은 없네. 그죠? 요약집에 다 넣어놨으니 그거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되면 지적공부 정리해야 되죠.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 이동이 되면 뭐가 바뀐다고? 첫째 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그걸 어디 적으라고? 다시 지적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것을 지적공부 정리다. 당연히 정리 시기는 토지 이동 중이다, 지목 변경, 형질 변경 공사 중에 지적공부 정리하면 돼야 안 돼요? 공사 끝나봐야 되겠죠. 2번 정리 시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지금 전에서 형질 변경 공사하고 있는데 중에는 정리하지 말고, 그 말은 완성되면 그때 정리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리 방법은 1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은 무엇을? 토지 표지사항을 바꿨다 그러면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공부는 소유자란 도 있나 없나요? 소유자가 변동되면 뭘 만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착시 현상입니다. 소유자가 변동된 때 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기리서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기리서요. 표지 사항이 바뀔 때 그때 이동 정리 기리서요. 그 착시 현상이.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112페이지 위에 3번에 토지 소유자 정리 기리서 밑줄.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에요? 등기부 기준이니까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서류 첨부해야 한다 돼 있고,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는 정리 대상.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바꿔 내용이 바뀌면 그때 정리하라 그 말 아니야?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다고. 따로 암기사항 아닙니다. 신규 등록할 때 지적공부 정리해야 하네요. 새로 만들어야지. 분할 합병 다 이동이 있으면 다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괄호 2번에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정리할 때는 뭘 만들었어요? 양괄호 2번 정리방법에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작성하여 정리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그 정리결의서 가지고 지적공부를 바뀐 내용으로 정리한다 그 말이고, 밑에 토지 소유자 등의 변경 소유자 밑줄. 토지 소유가 바뀐다는 말은 등기부상 소유자 바뀔 수 있죠. 소유자 주소가 바뀔 수 있죠. 겸용하면 소유자 성명도 바뀔 수 있죠. 그때는 1. 신규 등록할 때 누가 등록한다 그랬어요? 신규 등록 신청 받으면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뭘 가져왔어요? 신규 등록 신청서에다가 소유권 정면을 서면 가져왔죠. 판결문,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준공검사 확인증 서본 가져왔죠. 그거 보고 누가 정리해요? 소관청이 정리하겠지. 신규 등록 토지의 소유자 등록은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는 뭐 가지고 하면 돼요?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밑줄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등기가 소유자 기본이죠.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일본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대한 정리. 등기관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때 지체 없이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표시사항이 바뀌면 뭐가 기준이다 그랬어요? 표시는 지적공부인 대장이 기준이죠. 등기부하고 다르면 뭘 기준으로? 대장 기준으로 정리하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등기부대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바뀌면 모두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소관청에서 뭐 한다고? 변경 등기 촉탁해서 일치시킨다 그랬죠. 지금은 뭐가 바뀌었다고? 등기관세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상이 소유자 표시다 그러면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분 이런 걸 말하고,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부르는 게 소유자 표시 아니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뭐가 기준이므로? 등기부 기준이니까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다 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바꾸라고 통지하겠죠. 촉탁에서 일치시키고 통지에서 일치시키고 그 말입니다. 지금 등기관세에서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옆에 페이지 기억의 등기부와 대장에 뭐가 표시 또는 표시가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소관청의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지적공부 정리해야 한다 돼 있죠. 미연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등기법 시간에 이거 배우시죠. 지금 등기부의 소유자 갑, 대장의 소유자 갑이라고, 토지가 갑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해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에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적공부도 을로 바꾸라고 등기관세에서 통지하죠. 그럼 소관청에 통지받으면 뭘 확인해보고 대장하고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했다면 을로 바꾸면 되죠. 그럼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통지받았는데 소관청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인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나 없나요? 다르면 소유 정리하면 안 된다고. 토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원칙은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받으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장의 표시사항하고 등기부 표시사항이 같으면 같은 토지죠. 표시사항이 같으면 같은 토지니까 소유권 바뀌었으면 통지만 받으면 을로 소관청이 바꾸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 바뀌었으면 통지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표제부 표시란 보니까 다를 수 있다. 다르면 토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소유자 정리하면 안 되고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이므로 대장이 기준이니까 네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하고 내 대장하고 표시사항이 다르니까 통지받았는데 표시사항이 다르니까 표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장이 기준이니까 통지해 줄 테니까 다시 등기부 표제부를 뭘 보고 대장을 보고 일치시킵시오라고 다시 통지해 준다고. 그러면 통지받은 여기 등기관세에서 대장 보고 일치시켰죠. 네가 통지한 대로 일치시켰습니다. 통지 날라 오면 다시 그때 일치된 걸 보고 뭘 정리한다고. 소유자 정리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이어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변동되면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이 통지하면 소관청은 토지 표시사항이 일치하는 걸 보고 소유를 정리하는 게 원칙인데 통지받고 보니까 뭐하고 뭐가 표시사항이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면 소유자 정리하면 안 되고 다시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관세에다가 통지하죠.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장 보고 일치시키게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사람이 일치시킨 다음에 다시 네가 통지해 준 내용대로 표시사항을 일치시켰으니까 이제 소유자 정리하십시오라고 통지 다시 날려주면 그때 정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소관청에서 다시 누구한테 보낸다고 등기관세에다가 일치시키라고 통지한다. 그게 내용이 미연이에요.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있었다. 소유권 변경 사실은 누구한테 통지해요?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 통지하겠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나번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누구한테? 등기관세에 통지시키죠? 그러면 다음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는 표시사항이 다르다. 통지받았죠?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등기 명인으로부터 등기 신청이 없을 때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어쨌든 정정해야 되겠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의 직권 동그라미 직권. 당연히 직권의 정리는 간단하게 기억.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면 수시로 등기부 볼 수 있나 없나요?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 열람하여 조사한다. 수수료 내겠나요? 안 내겠나요? 안 내겠죠.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다. 뭐가 기준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밑줄 소유권 뭐가 기준? 등기와 기준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 제공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까지. 항상 수시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있는 내용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할 수 있죠. 해보니까 뭐가 다르다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르면 등기사항 증명서나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다릅니다. 일치시켜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말하고 신청하십시오 요구할 수 있다. 3번의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는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신청서에 등기 필 정보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 매매 계약에서 을이 소유자가 되었죠.
지적공고 고쳐달라고 뭘 가져오면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오면 소관청은 신청할 때 가져온 등기부 보고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처럼 수시로 등기부 일람에서 다르면 지가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국으로 등록할 수 있죠. 무주 토지는 누구로 등록한다고? 국으로. 그건 핵심이 첫째 줄 뒤에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국가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소관청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으로 당연히 등록할 수 있다. 동일히 거꾸로 읽으면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국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넘기시고 행정구역 명칭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은 1번 같은 거 읽어보시면 돼요. 행정구역 명칭이 무구동에서 뭐로 바꿔야 되나? 무구동하고 여기 다운동을 합쳐가지고 동네 합치면 무슨 동을 해야 되나? 무운동을 해야 되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 있죠? 바뀌면 거기 1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으면 지적공부에도 바뀐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밑에 등록상에 정정 오류 신청했죠. 여기 내용이 좀 많아요. 요거 하고 뒤에 청량하고 마칠게요. 쉬었다 하겠죠.